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 지난주에 다뤘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주인공 토니가 도플갱어로 환생한다면 이런 캐릭터로 환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닮아있는 톰이라는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500일의 썸머입니다. 2009년에 개봉한 마크 웨브 감독의 영화 500일의 썸머는 운명론자인 톰과 현실주의자인 썸머의 관계를 철저하게 남자 주인공인 톰의 시선을 따라 전개되는데요. 이런 방식이 주인공 토니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전개됐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와 상당 부분 닮아 있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선정 맥락이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그래요? 이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뭐 스토리 라인 자체는 다르지만 뭔가 그 시선 자체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왠지 서로 좀 치고받고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제목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영화라서 아마 언니들도 한 번 이상은 그럼요.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500일의 썸머 어떻게들 보셨나요? 저는 두 번째 본 건데 처음에 봤을 때 사실 되게 인상이 좋았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었어. 그리고 우리 그 토끼 씨가 토끼 씨. 토끼 고든 씨가 레빗.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때 귀여워. 한창 또 어린 맞아. 그 청년의 모습으로 그치. 눈이 이렇게 착 처져가지고 맞아. 이렇게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선한 나와서 표정에.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사실 첫 번째만큼의 감동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재해석될 만한 장면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게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레이션에서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 딱 그 얘기가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거를 대학생 때 아니면 사회 초년생 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한창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썸을 많이 타고 이럴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왔을 때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맞아.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유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감상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알 거 다 알아서 이제. 나도 맞아요. 저랬지. 그래서 고맘때의 제 또래 여자친구들은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다. 좋게 평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아니 그리고 이 영화는 남자들이 더 재밌게 봤다고. 남자들도 많이 맞아요.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이나 또 주이디 샤넬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수 겸 배우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좋아하고 배우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었던 영화입니다. 혹시 언니들은 썸머와 톰으로 나눠서 나는 어느 쪽 캐릭터에 더 가깝다? 난 썸머 여름 이건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 네. 왜냐면 저는 톰도 이해가 갔지만 썸머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요. 저는 톰과거든요. 우리 이따가 셋이 한번 파이팅. 다 죽었어. 썸머를 다 전혀 죽었어? 이해하지 나 못하셨어. 좀 오늘 진짜 우리 서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 저는 톰의 입장이 좀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저는 썸머의 심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유주님과 그다음에 썸머의 입장에 있는 은하님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돌발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머. 제 지인의 이게 실제 이야기거든요. 지인 맞아요? 맞아요. 제 얘기 아니야. 지인이 여자였어. 남자였어요? 지인이 남자. 남자인데 썸 타던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썸을 타고 연락 계속 주고받고 한 두세 번 만났나?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그냥 썸의 관계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상대가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 여자가 500일의 썸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리고 나서 헤어졌대요. 눈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나는 거지. 너를 그 정도로 만날 생각이 없는데 너는 왜 자꾸 들이대지? 나는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만나자고 하지? 이런 거 아닐까요? 혹은 혹은 나는 분명히 A가 좋다고 했는데 너 나한테 왜 자꾸 B 하라 그래?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셨다면서. 근데 여자는 A를 하기를 바랬는데 남자분은 B가 좋은 거야. 그럼 그러니까 고쳐서 써야지. 근데 왜 헤어졌을까? 왜 연락을 끊어버렸을까? 굳이 고칠 필요성을 못 느꼈겠지. 잠깐 그러면 자 하나 더.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어머. 아 그거는 어장관리. 어장이네. 그건 어장관리. 어장이네. 듣고 있니? 내 지인아? 어장관리 어땠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미화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슬쩍 자기 외로우니까 연락을 해본 게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보통 한 명만 만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여러 명을 데이트를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얘가 다른 사람에게 밀렸지만 네. 이 사람이랑 결국 잘 되지 않았거나 혹은 헤어지다가 만나다가 헤어졌거나 네. 3개월 뒤에 씨 누구 만날까 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얘라서 진짜?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사실 근데 저는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썸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탔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썸을 타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빽 하고 화를 내고 연락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연락을 끊은 거죠. 그리고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남자애가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때가 약간 미화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만나. 그치. 근데 그 단점이 다시 보이니까 아 맞다. 나 그때 네, 얘에서 내가 이러면 얘를 안 돼. 했구나라고 했는데 맞아. 나중에 또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얘가 어땠는지를 또 잊어버리다가 나 외로우니까. 그치. 이젠 내가 먼저 연락해.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써야 돼요. 그렇구나. 전 그런 거 써놔요. 얘는 이래서 안 돼. 내 이렇게. 마음이 어땠는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걔랑 연애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 헤어진 거는 그 단점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깨진 접시를 다시 붙일 수는 없다. 아니다 싶으면 당장 다시 헤어지세요. 헤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이미 많은 언니들이 이 영화를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영화 500일의 썸머와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화는 카드에 들어가는 문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톰이라는 남자와 같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는 썸머라는 여자가 일순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지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모두 톰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처럼 그래서 톰에게는 썸머가 운명 같은 여잔데 썸머에게 톰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자꾸만 선을 긋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톰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 여자 너무 갖고 싶은데 잡히진 않고 그렇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숨 참고 보게 되는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네, 이게 톰의 시점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지만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썸머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썸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썸머를 어장관리녀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혹은 그냥 사랑하지 않아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언니들은 좀 어느 쪽에 생각을 좀 두고 썸머를 바라보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장관리녀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에이, 이렇게 어장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어쨌든 둘이 연애를 한 건 맞잖아요. 연애는 했죠. 연애는 한 네. 거죠. 근데 연애만 한 거죠. 그렇지. 그 이상으로 썸머는 톰을 생각하진 않았던 거죠. 그냥 취향이 잘 맞고 편하고 그러니까 뭐 연인들이 흔히 하는 그런 관계도 맺고 뭐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어장관리녀는 아니다. 그럼 동시에 만났어야죠. 딴 사람을. 맞아요. 근데 그런 건 네. 아니었잖아요. 네. 저도 후자. 어장관리는 아니었다. 단지 톰을 사랑한 건 아니었다. 이제 영상에서도 보면은 썸머가 톰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나 너 좋아해라고 얘기를 네. 하지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맞아. 않아요. 근데 나 이 심리 너무 궁금한데 호감 정도로도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 네.
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결혼은 다른 문제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서 이성과의 연애는 좋아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좋으니까. 근데 사랑은 좀 더 그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높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까다롭게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너는 왜 사랑한단 말을 안 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건데 그들은 자꾸 그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왜 저렇게 사랑이란 말을 가볍게 하지? 제가 정말 날 사랑하나? 왜? 네가 사랑이 뭔 줄 알아? 약간 이런 생각? 저는 그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사랑이고 뭐가 좋아함이라는 건지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게 명확히 구분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썸머 같은 사람? 그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게 구분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썸머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썸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떠날 생각은 있어. 근데 그 시점에서 그 순간에 그냥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은 톰인 거지. 근데 그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전제가 썸머는 엄마 아빠 이혼을 보면서 좀 사랑이라는 거를 믿지 않는 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결혼이 파탄나는 걸 봤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계속해서 좀 부정하는. 그리고 분명히 그 펍에서 아마 둘이 뭔가 관계가 그렇게 진전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싫다고. 않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그냥 편하게 나는 나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둘이 뭔가 호감이 있었으니까 뭐 친구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렇게 뭐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됐겠죠.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톰이 썸머를 썸머로 있을 수 없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뭔가 썸머의 취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은연중에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 썸머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뭐 그런 걸 좋아해 라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썸머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톰은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보시면서? 눈치 없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그 한마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좋아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툰? 사랑의 서툰? 그리고 너무 모든 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래서 그런데 누구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는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아는 오빠들이나 뭐 언니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그게 남자들도 인정을 해요. 남자들이 그게 심하다. 남자들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좀 있다. 자뻑이 있다.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탐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썸머가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톰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가갔다라는 게 스미스 좋아한다? 네. 네. 아니야, 그거 다가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완벽히 톰의 시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톰한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 펍에서. 맞아. 저도 너 괜찮다. 그래서 우리 친구하자고 헤어졌던 그 밤. 그 밤에? 그 밤에 이제 호감을 가졌다? 네, 그 전까지 완전 듣보잡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애처럼 이렇게 그렇게 약간 행동하지 않았어요? 썸머도?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 분명히 나한테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져줬는데 갑자기 다음날 쌩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 듣보잡인 거지. 그래 듣보잡이었던 거야? 그냥 우연히 같이 탔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 노래 좋아해요. 그래. 근데 사실 뭐 우리 문화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건다라는 게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저거 작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어도 편하게 뭐 눈길을 주고받고 눈웃음을 주고받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라서 그거는 그냥 썸머가 들리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얘기를 한 거였고 탐은
너무 그 말 한마디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를 했던 거. 얘도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 내가 톰과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 왜냐면 또 이해 안 되는 장면 몇 장면이 있는데 이제 톰이랑 썸머가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두 사람이 만나면서 알콩달콩하게 설렘을 느끼면서 지낼 때 이케아를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반에 이케아 갔을 때는 썸머가 되게 장난도 많이 쳐. 톰한테. 장난 되게 많이 치면서 갑자기 거기서 막 역할극 하잖아요. 상황극 하잖아요. 막 침대에 누워보면서 얘기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키는 신용도 하고 여기 물이 안 나오네 막 이런 장난도 치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안 받아줘. 썸머는 시큰둥해. 모든 상황이 시큰둥한데 반대로 톰이 썸머가 했던 그 장난을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썸머가 미동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톰의 입장에서 나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내가 톰이면. 마음이 좀 떠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떠났던 그날 밤에 톰이 느끼잖아요. 썸머가 평소 같지 않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계속 이런 관계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게 싫으니까 썸머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날 우리 관계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별을 선언하고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로 집으로 갔어요. 그냥 갔어. 너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네가 좋겠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다. 너에게 이제 바톤을 넘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그날 밤에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데 찾아왔어. 집으로 찾아왔어. 썸머가. 그리고 그날 밤에 두 사람이 또 관계를 갖거든요. 맞아요. 나는 여기서 사실 썸머의 감정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톰의 입장에서. 저는 근데 약간 이해가 있는 게 썸머는 어쨌든 계속 톰과 시간을 지나면서 톰한테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나고 난 후였다. 이미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싸웠어요. 근데 본인은 결정을 못하긴 하지만 톰은 너무 좋은 친구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간 게 아닐까요? 그때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둘이 거의 연애를 하고 있는 연애를 했지. 연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건 거예요. 둘이는 계속 연애를 하고 있던 사이여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어. 그리고 뭐 연애를 한 사이니까 그러한 관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로 남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썸머가. 톰은 그날 밤에 찾아온 걸 보고 설렜어. 이제 우리는 관계가 발전됐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썸머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극단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이해는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썸머가 얘기하는 친구라는 거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 상대를 그냥 썸머는 친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단 얘는 연인이 되면은 자꾸 결혼의 얘기를 입에 담을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연인이라는 남자친구 커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가 싫어서 친구라고 계속 정의를 내리고 톰을 좋아하기는 했었던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왜 짝이 되지 못한 걸까에 대한 건 결국 그냥 한 가지네요. 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막판에 이제 썸머가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다시 톰을 찾아오잖아요. 톰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자기는 원래 현실주의자였는데 이제 톰이 예전에 자기는 운명을 믿는다. 근데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너 덕분에 이제 운명이라는 걸 믿는다. 아니야, 톰 운명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같이 결혼하게 된 신랑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나는 왜 썸머가 톰을 떠났는지 명확하던데 너무. 그래요. 아니 전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타이밍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타이밍.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정말 사랑이었어 라고 느낄 만한 어떤 상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썸머가 톰을 만났더라면 그랬으면 좀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왜냐면 썸머는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여자 캐릭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썸머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그 나레이션으로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네. 어딜 가나 눈에 띄고 썸머가 집을 사면 그 동네의 다른 시세보다 낮게 뭐 몇 프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 눈에 띄어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랑 그렇게 사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그런 안 좋은 경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고
본인을 되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톰은 그거를 아니 근데 그 어떤 면에서 썸머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상대에게 마음을 뺏기고 연애를 했을 것 같거든요. 퓨마랑도 사귀었고 록밴드의 여자 그 기타리스트랑도 사귀었고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어떤 그런 상대. 근데 톰은 사실 본능적으로 뭐 성적으로 섹슈얼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썸머가 톰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톰은 자기는 운명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썸머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는 동안에 저는 톰이 계속 썸머한테 어느 면에서 계속 맞추고 좀 노력하는 부분들 특히나 사랑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사랑은 1일부터 500일까지 변함이 없었어. 썸머를 향한 감정의 무게는 썸머가 톰에게서 사랑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뭔지는 알겠고 내가 받았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거 깨달았지만 톰은 내 짝은 아닌 거지. 대화가 된다거나 뭔가 나를 더 배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내 짝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서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게 톰 덕분이다. 그럴 수 있죠. 이 영화는 톰의 시각으로 그려진 영화니까. 근데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쭉 따라가다가 드는 여러 궁금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톰이기 때문에 톰의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썸머랑 톰이 헤어지고 나서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재회하잖아요. 근데 분명 그때는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질 것 같은 오묘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 그 순간 톰이 적극적으로 썸머에게 다가갔더라면 좀 다른 결말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도 아니요. 안 될 애는 안 돼. 맞죠. 처음에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중에도 사랑은 아니야. 이건 사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는 이런 거를 이게 이런 경험을 많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이런 게 너무 설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이걸 경험해보고 안 들려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들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별로 설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니 그러면은 왜 그 결혼식장에서 자기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톰을 초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썸머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의 감정에 충실함? 그냥 오랜만에 톰을 봤고 만나니까 반가웠고 다시 봤는데 그때 당장에는 뭐 톰이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유쾌하고 기분 좋고 이러니까 그냥 그때 기분에 휩쓸려서 뭐 춤도 추자고 하고 파티에도 올래?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즉흥적인 여자네. 사실 시작도 그렇고 시작도 즉흥적으로 시작이 됐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제가 그래요. 아 이런 저기 썸머가 있었다. 아 정말 내가 오늘은 많이 배워간다. 썸머님한테. 아니 그러면 이 심리도 물어봅시다. 그래 결혼식장에서 제외했을 때는 사실 청혼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청혼을 받았잖아. 맞아요. 근데 파티장으로 오는 톰에게 그런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파티장에 도착한 tom에게 와서 나 사실 이러이러하게 되었어라고 얘기도 안 해줘. 그래서 톰이 도착하자마자 이게 분할 화면으로 이제 화면이 쪼개져서 기대심과 맞아. 썸머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관계를 그렸는데 현실은 가보니까 나한테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내가 이방인처럼 끼어들어와 있는 것 같고 썸머의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고 그 옆에는 밝게 웃고 있는 남자가 서 있고 아, 나 세대구나. 진짜 이 생각을 갖고 돌아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썸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썸머에게 그러니까 청혼을 받기 전에 그런 결혼식장에서 해프닝이 있었고 그렇게 가볍게 던진 말이었는데 톰은 진짜로 온다고 했고 거기다 대고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나 이제 남자 생겼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톰이 정말 자신한테 딴 마음을 가지고 온 거가 맞긴 하지만 잠깐만 그 얘기는 톰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초대했던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톰이 오긴 오겠지만 이게 톰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그 파티에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대를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로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썸머랑 어떻게 더 잘해보려고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어느 정도일지 얘가 혼자 추측을 하고 나 남자 생겼으니까 오지마 라는 거는 웃기는 상황이 된다. 그럴 수 있어서 그냥 두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에는 그냥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를 하고 얼마간의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영화에서 않았을 뭐 것 다음 같은데. 주 금요일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언제 청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청혼을 받았어. 맞아. 너무 기뻐. 이 사람이랑 당장 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이러는데 잊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관계가 된 거죠. 썸머한테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썸머한테는 톰이 이미 그 정도의 슬프다. 관계가 된 거죠. 왜냐면은 그 결혼식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계속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라 그치. 진짜 오랜만에 맞아. 우연히 만난 거지. 열차에서 맞아. 같은 칸에 타고 있다가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네. 썸머한테는. 네. 근데 왔어.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근데 뭔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본인이. 그러다 아차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혼자서만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랬을 것 같아요. 썸머는 본인이 정확히 자기의 마음을 알고 그 헤어지는 얘기를 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썸머는 계속 싸운다는 표현을 했는데 톰은 그걸 몰랐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영화 거의 후반부에 톰이 좋아하는 장소, 그러니까 도심 숲이 잘 보이는 그 장소를 톰이 가장 좋아한다고 썸머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장소를 썸머가 기억하고 와요. 그리고 그것도 그날 하루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왔어. 톰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심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기대심으로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냥 너가 여기 알려준 이유로 나도 이 장소를 좋아하게 됐나요? 근데 여기 오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얘기가 없었나? 이것도 나의 예감은 들리지 않는다. 토니. 불충분한 기억. 아니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썸머가 사실은 말은 뭐 너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나도 여길 좋아하게 됐어라고 얘기는 했지만 썸머는 의연 중에 톰을 만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감독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썸머가 뭐 톰한테서부터 사랑이라는 걸 배웠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로 인해서 운명이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가 말하던 그런 바로 운명이라는 걸로 나의 지금 신랑을 만났어. 고마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아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맙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썸머는 그렇게까지 톰이 깊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영화는 톰의 시선이기 때문에. 시선이죠. 맞아요. 그리고 뭐 다시 어쨌든 동생한테 얘기했을 때 그 여자의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떠올려봐 했을 때 톰이 떠올렸던 거는 그 여자가 자기한테 나쁘게 했던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썸머가 되게 이렇게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거의 떠올렸어요. 네, 맞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완벽하게 썸머랑 쫑이 나고 톰이 동생 레이첼. 똑순이. 똑순이 진짜. 클로이 모레츠. 네. 굉장히 앳된 얼굴로 애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이첼이 톰에게 있어서 완벽한 연애 조언자인 거예요. 좋은 기억만 떠올리지 말고 나쁜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랬더니 톰이 다시 썸머와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서, 음반가게에서, 거리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다른 기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냥 즐겁기만 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떠올려 보니까 영화 졸업을 보면서 펑펑 우는 썸머의 모습이 그제서야 떠오르고 음반가게에서는 링고스타 음반을 뒤늦게 막 들어봤는데 거기에 좀 시큰둥해하고 이게 원래 링고스타는 썸머가 되게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톰이 무시했었죠. 네. 거리로 나와서 썸머의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슥 피하고 가는 모습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건 거예요. 기억을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미화시켰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썸머는 마음이 너무 많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조차 그렇게 뭔가 기억이 떠오를 정도면 그 한두 번으로 그렇게 끝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연애라고 하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사이에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썸머는 거기에서 분명히 헤어질 때 지겹다 이렇게 싸움하는 게 근데 톰은 자기가 싸움을 했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톰 눈치 없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했죠. 그 상황에서
어떤 캐릭터에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인을 칼로 7번 찔러서 죽인 어떤 캐릭터 맞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순간에도 톰은 자기가 찌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썸머는 실제로는 아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널 찌를까봐 그런 얘기를 했지. 맞아.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그 과거를 떠올렸을 때 기억들이 썸머의 변덕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내가 사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톰이 영화 졸업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그러니까 톰 잘못 해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톰은 보면 영화 졸업을 볼 때도 그 두 사람이 해피엔딩이라고, 해피엔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썸머는 저 둘이 현실로 가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요, 영화의 장면.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해피엔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지, 영화의 엔딩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사람이 완벽하게 취향도 갈리고 대화도 안 되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전달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결국 팀이 썸머를 떠나보내고 톰. 죄송합니다. 또 팀이라고 했군요, 제가. 팀 누구야? 언놈이야. 결국 톰이 썸머를 떠나보내고 그래도 이 장면은 조금 그래도 희망차게 잘 그려줬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찾아가잖아요. 이제 건축가로서의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카드 문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가 다시 자기가 원했던 꿈을, 그것도 보면 썸머가 이끌어준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건축가로서의 일을 시작해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여러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넣어보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영화는 영화니까 면접장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납니다. 심지어 이름도 가을이고 뭐 그냥 영화적인 해석으로 장치로 보자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뭐 이런 해석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좋아하는 건축물이나 관심 갖는 그런 건축물도 비슷하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썸머와의 관계를 통해서 좌절을 맛봤던 톰이 새 여자를 만나고 좀 새로운 설레임을 느끼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영화 엔딩은 또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본인이 되게 시련을 겪고 이제 현실주의자로서 이제 운명이라는 걸 믿지 않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준 거죠, 사실.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고 사람 안 변해요. 운명 다시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나이에 500일의 썸머를 얘기하면 안 됐어. 운명을 믿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본인이 좀 더 수동적이 아니라 이 뭔가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운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배운 게 아닐까.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렇지. 서로 배웠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고 그냥 썸머랑 팀이 톰입니다. 톰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썸머랑 톰이 다시 이렇게 약간 묘한 기류를 형성하면서 엔딩이 끝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다시 시작됐구나. 자뻑이 시작됐구나. 이미 의미 부여를 또 시작하고 있구나.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어떻게 하면 좋냐. 완벽한 썸머시네. 와우. 이런 생각. 아니 그러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카피는 어때요? 우리 포스터에 적혀있는 카피였는데 우리 모두는 썸머와 사귄 적이 있다. 그럼요. 있죠. 저는 그냥 흔한 러브스토리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한 러브스토리? 누구나 한 번쯤 맞아. 경험해봤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썸머였구나 라는 생각.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네. 난 썸머였다가 톰이었다가 썸머였다가 톰이었다가. 진짜. 저는 좀 톰에 확실히 더 가까운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도 제가 인상적인 구절로 꼽았지만 왜 불충분한 기억으로 빚어진 사랑에 대한 환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첫사랑이 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톰 같은 사람이라서 정말 영화 속 톰 같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왜 깨진 거지? 우리 그때 아름다웠는데 왜 나만 혼자 남아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데 생각해보면 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분명히 사전에 어떤 신호가 오고 가고 그 신호를 내가 포착하지 못했거나 포착했어도 그냥 넘겼기 때문에 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썸머와 사귄 적이 있다라는 말이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됐고 또 공감도 됐던 것 같아요. 네. 후루룩 지나왔는데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나눠볼까요? 연인 관계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관계가 지금 뭐지? 혹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들 때 이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런 생각. 썸머와 연애하고 있는 분들 영화를 꼭 보셔라. 네.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연애는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 기준으로서는 썸머 혼자 약간 노력한 느낌이었거든요. 톰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나. 그래. 그리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톰이 그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 난 톰은 톰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슬프네요. 저희 한 줄 평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이제 전국의 수많은 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서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픈 사랑을 해봤고 헤어짐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썸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내 뜻대로 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평범한 여자였던 것 그래. 같아요. 저는. 맞아. 그리고 어쨌든 뭐 실연의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고통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눈 딱 감고 석 달만 버티세요. 라는 어텀이 얘기. 올 거예요. 맞습니다. 가을이 찾아올 겁니다. 내 가을은 어디가 나도 있지? 내 어텀은 네, 썸머와는 여기서 잠깐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달에는 은하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아, 그랬나요? 네, 2월 달에는 뭐였죠? 향수. 아, 향수랑 빌리 엘리어트. 네. 너무 좋아요. 드디어 우리 언니들이 선정한 책과 영화도 제가 계속 이제 책과 영화를 선정하다 보니까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누가 그랬어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도희님 없으니까. 그래서 2월에는 이제 은하님이 선정한 소설 향수와 그다음에 영화 빌리 엘리엇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은하님 또 유주님하고는 인사를 드리고요. 2월에 다시 만나 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주 철롱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